네, 217차시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의 사회를 맡은 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 이희정 팀장입니다.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종시 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은 코로나19 2단계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본 강연이 진행됨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교육이 도시를 바꾸다입니다. 먼저 강연을 진행해 주실 곽상욱 오산시장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릴게요. 곽상욱 오산시장님은 민선 5기, 6기, 7기 오산시장님이시고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수석 부회장으로 현재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강연을 해주실 곽상욱 오산시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오산에서 온 곽상욱 오산시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세종 아카데미가 주최하는 강연에 오게 돼서 영광이고 또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곳은 저희 어머님이 태어난 곳이고 또 어릴 적에 어머니 손잡고 방학 되면 놀러 왔던 곳이라서 옛날 생각이 좀 납니다. 너무나도 세상이 바뀌어서 아무도 모르는 세종시가 갑자기 태어나서 이 세종하면 부러움을 사는 도시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세종시에 와서 제가 오산의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그래서 오산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경부고속도 지나다니다 보면은 저 간판이 보입니다. 뭐라고 써 있죠? 네, 교육도시 오산. 저 간판은 제가 11년 동안 지금 시장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저 간판을 다른 건 아니고요. 5년 정도 지나서 다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달면 구호성 오산이 될까봐 못 달고,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달아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셔서 달았는데 이제는 저희 시민들의 자존감을 느끼는 그런 간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산의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세종은 광역시로서 또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굉장히 발전하는 도시인데요. 거꾸로 이제 오산은 지나가는 그런 작은 도시이지만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할까라는 부분에 저희는 이제 교육에 집중을 했는데 오산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네, 이렇게 비대면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네, 이제 저는 오늘 이렇게 교육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오산은 이제 세종시가 태어나기 전에 이곳은 아마 조치원이 있고 대평리가 있는 그런 도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산은 과거에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으로 수원권에 있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보면 오산도 비슷한 환경에 오산읍으로 자리 잡았던 곳이고요.
네, 눌러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눌러. 오산에선 아닌데요? 경쟁을 넘어 모두 함께 행복한 이곳. 오산시가 혁신교육으로 모두가 정답인 삶을 만듭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 오산. 네, 우산시가 아스달 연대기라는 드라마를 우리 세트장에 있는데요. 그걸 하면서 저게 이제 TV 광고 CF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인기가 있었는데 비싸가지고 1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오산의 이야기, 교육 이야기를 하면서 왜 교육에 집중했는가, 그 부분에 이제 저희가 경기도가 처음으로, 전국에 처음으로 김상곤 교육감님이 그 한신대학교가 오산에 있거든요. 그 교수님이었는데 처음에 혁신교육을 내걸어서 함께 해보자라고 제안이 있고, 저는 민선 5기 시장으로 취임할 때 이미 공약을 46개의 공약을 준비했는데 20여 개가 다 교육 관련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장이 됐기 때문에 실천을 해야 되는데, 마침 혁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청이 함께 하자라는 약속을 받고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혁신이란 말은 여기도 혁신도시고 너무나도 많이 이용되는 단어지만 너무 이제 식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입장에서 혁신은 뭘까요?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어떻게 아이들이 자라면서 행복하게 자라고 또 생존 능력을 키워주고 또 생존 능력을 키워가면서 더불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더불어 함께하는 일에 익숙한 그런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까가 저희가 지향하는 교육의 철학입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오산시는 주변에 대도시밖에 없습니다. 전국으로 보면 24만은 그래도 나름 큰 도시인데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큰 도시들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핸디캡이 있고, 또 큰아들이 너무 잘 살면 둘째가 웬만큼 살아도 부모님이 보기에는 너무나 측은한 둘째 아들이 아니겠어요? 그런 심리가 사는 시민들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오산시의 전략은 무엇이고 경쟁력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것을 저는 교육에 집중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도시가 훌륭하다는 것은, 또 훌륭한 행정을 한다는 것은 시장으로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사갈 계획을 포기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 것인가를 만드는 그런 철학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오산은 재정 여건이나 형편이 그렇게 썩 좋은 도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 일반 회계 대비 약 5%에 가까운 예산을 담고 실제 교육에 집중합니다. 세종시는 참 역설적으로 세종시도 과연 지금 지역의 도시의 정주성, 머물고 싶은 도시로 있는가?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산시도 마찬가지, 과거 10여 년 전에는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평균 거주 기간이 약 10여 년 정도 머물고 있는 것이죠. 100살을 산다면 7, 8번은 이유 어떻든 간에 이사를 하는 세상, 그 중심에 오산시가 있었던 것이고요. 경기도는 22년인데 왜 오산은 12년인가? 그것은 여러 환경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바로 도시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사가는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사하시냐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엄마 아빠들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아이들 교육이 걱정됩니다.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됐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역시 교육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발목을 잡는 정규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환경이다. 왜 우리는 대도시로 이사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노력들의 10년의 결과, 지금 그러면 좋아졌느냐?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오산에 사는 10분의 8분 정도 이상은 그래도 오산에 살만 나고 세종시로 갈 마음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는 교육의 혁신교육의 시작으로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을 우리가 실천해보자, 지역사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평생학습이 날개를 달았고, 이제 모든 정책은 1m 20의 정책, 눈높이 정책으로 아동 친화 정책을 펴면 그 도시는 훌륭할 것이고 그 가치는 매우 높은 것이다라는 철학으로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를 경기도 최초로 받고, 아동이 즐거워할 수 있는 도시의 여건을 만들자로 집중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는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의 교육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이제 학교 안과 밖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 융합형 교육을 실천해야 하는데, 지역사회 역할은 무엇이 돼야 할까? 이제 미래교육의 궁금증, 미래교육의 대비를 우리가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에 집중하면서 나름 아이들을 놓고 깊은 철학의 실천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그래도 상은 저희에게 다 주었고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오산시를 찾는 많은 기관들, 교육청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에 세종시도 있으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철학, 바로 생존과 공존인데요. 다시 말하면 19살 고3이 되었는데 부모님이 외부로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19살 된 장남인데 내가 여동생 둘이 있는데 이 여동생과 함께 20살부터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아주 위기죠. 그런 위기를 닥쳤을 때 과연 19살 되기까지의 생존과 공존의 성장 속에서 자랐다면 그 아이는 잘 성숙하게 가정을 꾸리고 잘 이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고3이 되면 점수에 따라서, 부모의 의견에 따라서 진로 진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으로 내가 결정하는 나로 만드는 철학을 실천해보자입니다. 오산의 안내를 몇 가지 준비한 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처음에 2010년 처음으로 교육 문제를 접근했을 때 교육을 걱정하는 공무원 없었고요. 단 두 분이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담으면 학교에 민원이 있으면 뭐 컴퓨터를 장착해달라, 뭐 화장실 고쳐달라, 이런 내용을 예산을 주고 영수증을 챙기는 공무원 2명만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생교육과가 탄생이 되고요. 그리고 아무도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서 뭔가 고민하는 세력이 필요했고, 그 세력은 혁신교육지원센터라는 중간 조직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함께 협력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연회를 같이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5년 한번 해보자고 했고요. 그 일에 협력의 시스템이 주어졌습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은 대한민국 처음이었습니다. 교육을 목소리 내는 시장도 처음이었고, 조직을 만드는 일도 처음이었고, 중간 조직을 만드는 것도 처음이었고요. 교육청과 시청의 공무원 씨름도 처음이었습니다. 누가 갑일까요? 도는 71%를 댄 오산시인데 교육청은 29%를 대면서 교육청의 공무원들이 늘 갑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함께 온 과정은 늘 그것이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맨날 싸우는 것이죠. 긴장된 관계고 교육장과 시장도 그렇게 썩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벽을 허물고 어떻게 하면 아이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 조직을 만들고 중간 조직이 만들면 어떤 일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지금은 재단이 만들어졌고요. 아주 깊숙한 내용까지 세세히 챙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조직으로 발전했습니다. 엄마들이 공부하자, 세종 아카데미에서 공부해보자 똑같습니다. 엄마들이 공부하면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함께하고 재능 기부할 수 있는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참여학교 가장 훌륭한 수업은 체험학습이라고 하는데 그 체험학습은 바로 지역에서 도울 일이고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학교로 만들자 했습니다. 19살이 되면 내가 나를 선택하고 진로 진학을 결정할 때 어릴 적부터 내가 어떤 적성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무엇이 될 것이고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함께 만나고 고민하는 또 이력을 관리하는 꿈찾기 멘토스쿨 그리고 혁신교육을 이끄는 중심에서의 교사의 역할이 필요한데 교사도 함께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공감과 또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장을 만들었습니다.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지역사회의 체험처 제공입니다. 혁신교육을 하니까 분명히 영역이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자유학년제가 도입이 됐지만 자유학년제는 제대로 되고 있나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학년제는 직업체험이 중심인데 직업체험을 하려면 교사가 직업체험처를 발굴해야 합니다. 교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출세한 친구를 찾아도 몇 명이나 찾을 수 있겠고 또 다양한 그 수요를 어떻게 발굴할 수 있을까요? 교육장은 가능할까요? 교육장도 못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가능했습니다. LG에 전화를 해서 체험을 해야 하는데 얘기하면 적어도 사장은 시장이 전화하니까 받아주지만 교육장이 전화하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산에는 교촌치킨이 있습니다. 치킨의 최고의 맛 교촌치킨 오산에 있습니다. 교촌치킨을 가서 탐방을 하려면 교촌치킨 사장을 만나야 하는데 교육장에 전화하면 통화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지역사회에서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고 지역사회에서 체험처를 발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92개의 체험처를 우리가 발굴했습니다. 시민참여학교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학교로 만들었습니다. 환경, 문화, 역사 모든 영역에서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물의 가치를 배우고 무량기 수목원에서 나무를 배우고 독산 산성에서 조선시대와 고려시대의 역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역사 현장에는 바로 엄마가 강사입니다. 공교육교사가 그 현장에 오면 아이들만 잘 보면 되지 강사는 될 수 없습니다. 왜? 그 교사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강의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엄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교육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얼마나 많을까요? 세종시에도 세종시청에도 이곳도 다 강의실이 될 수 있습니다. 곳곳마다 건물이 있고 곳곳마다 그 건물 속에는 강의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보면 그 강의실의 사용률은 몇 %일까요? 아마 별로. 농협의 예를 들겠습니다. 오산에 농협이 지부가 있는데 몇 번 강의실을 이용하냐 했더니 1년에 10번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65일 동안 10번밖에 사용하지 않는 강의실, 그 강의실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216개의 놀고 있는 모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설로 평생학습 센터로 만드는 것을 시작했고 그것이 징검다리 교실입니다. 공간의 창출입니다. 이제 엄마가 공부해야 하는데 처음에 엄마들을 찜질방 가는 엄마들 다양한 딜리버리와 학원을
넘나드는 엄마들, 이런저런 엄마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모아서 공부를 할 것인가. 처음에 공부합시다 했더니 공부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노력해서 130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오산시의 소중한 인재로, 재능기부자로, 강사로, 교수로, 비교육자로 활동하는 이 사람들, 2443이라고 써 있는데요. 2443명이 가장 소중한 가치고 활동가고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서 가장 행복한 교육 환경을, 가장 훌륭한 평생학습 도시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고 있는 주민에게는 정주성의 회복으로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종시에는 이러한 활동가들이 얼마나 키워지고 있을까요? 오산의 교육 브랜드를 말씀드리면 다 처음 낸 것인데 잠깐씩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이 브랜드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시민참여학교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 학교가 만들어졌고 그 중심에는 4명의 가는 곳마다 교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장이고요. 오산시청의 곽상욱 오산시장을 초등학교 3학년들이 4학년들이 꼭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정치를 배웁니다. 저와 새끼손가락으로 약속을 합니다. 4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을 때 투표를 해야 합니까? 물으면 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투표 안 하고 주무시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깨우자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가 되면 그 아이들은 반드시 투표하는 날 엄마 아빠가 투표할 수 있도록 정치를 가르칩니다. 그것이 현장학습이고, 의회 가서 방망이를 두드려본 아이하고 방망이를 두드려보지 않는 아이는 다르기 때문에 곳곳의 현장의 체험처를 학습으로 연결하고 교과서가 만들어집니다.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운천중학교의 아침. 학교 운동장으로 택시가 연이어 들어오더니 대형 버스까지 줄을 잇습니다. 단숨에 운동장을 점령한 택시와 버스들. 무슨 일일까요? 예, 아이들 체험학습하는데 지원 나왔어요. 시에서 전격 지원해 주는 거죠. 운천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진로 체험을 위해 오산시에서 이동수단을 지원해 줬다고 하는데요. 작년부터 시작한 오산시의 미리 내일 학교 프로그램. 관내 9개의 중학교가 돌아가면서 오산시가 직접 발굴한 체험처로 진로 체험을 떠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자체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오늘 하루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 현장에서 마음껏 꿈을 꿔볼 수 있었습니다. 체험이 끝난 학생들에게 특별한 시간이 남았다고 하는데요. 학부모 진로 코치단의 지도로 체험 활동 시간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체험처 인솔뿐 아니라 사후 활동까지 책임지는 학부모 진로 코치단 덕분에 체험 활동의 효과가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리 내일 학교를 말씀드리면서 아까 그 화면에 보면은 엄마들이 있습니다. 이 엄마들이 핵심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양한 아이들의 체험처를 발굴해내고 그 현장을 갈 때 그 현장에 가서도 만약에 교촌 치킨의 어떤 아저씨가 강의를 해줍니다. 회사의 악력, 또 치킨의 역사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 강의를 하는 사람조차도 생소합니다. 해본 경험도 없는데 자꾸 시청에서 하라니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안내한 학부모 코치단은 그분이 바로 핵심입니다. 가서 피드백이 되고 또 교촌에 대해서 역사 모든 것을 꿰고 있기 때문에 그가 없으면 내실 있는 수업이 되기 어렵습니다. 바로 지역사회가
강사가 되는 것이고 교사가 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이제 2명이 좋고 3명이 좋고 아까 택시 아저씨가 나왔는데요. 지역사회 모두가 택시 300대가 총 출동돼서 체험을 서비스합니다. 돈은 기부에 걸리니까 2,000원은 받지만 2,000원 때문에 기사들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로서 서비스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이 일에 수십 명의 어머니들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이렇게 미리 내일 학교는 바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로 풀 수 있는 문제다.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모든 체험처입니다. 여럿이 가서 또 다른 직업 체험을 원한다면 또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버스도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 영어 수학 잘 해보셨습니까? 옛날에? 예, 스트레스죠. 잘한 놈 얼마나 될까요? 몇 명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교실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반 이상 엎어져 있습니다. 사실이고요. 왜 그럴까요? 어젯밤에 학원에서 또 도서관에서 잠을 설쳐서 졸렸기 때문이죠. 이러한 교실 현장을 보고 오산에 기이한 일이 발생했어요. 하도 사고를 치니까 6명의 아이들과 함께한 교장이 있었는데 그 교장이 제빵을 가르칩니다. 그 제빵을 가르치니까 이 아이들이 재밌어했어요. 졸업을 하고 나서 제빵사가 됐고 또 빵집도 차린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대학원 아이로 간 아이도 있고 사고 뭉치에서 사업가로 변신을 하는 그 과정을 제가 지역에서 보면서 이제 국영수만 잘하는 아이들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3년 과정 동안 어떻게 3년을 내실 있게 보낼 수 있는가를 고민했고 그것이 바로 우리 오산시만의 얼리버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이 경기도에서 교육감이 이제 꿈의 학교로 진화 발전하는데요. 너무나도 훌륭한 일이 발생하고 인문고에서 자격증반이 운영되고 대학 교수가 강의하는 시스템입니다. 학교는 거점화가 되고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고3이 되면 자기 진로에 진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장이고요. 여기에는 여러 대학들이 이제 참여해 주셨는데 지금은 과학기술대가 국립대가 거점 학교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질문을 하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질문을 할 수도 없고 참 힘듭니다. 오늘 강의해 보니까 제일 잘하는 아이는 엄마가 아니랍니다. 제일 잘하는 아이는 담임 선생님입니다. 1년 동안 걔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1년 후에 어떻게 되죠? 또 바뀌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 아이를 진로, 진학, 성향에 대해서 그것을 모아서 함께 의논하고 결론을 내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초등학교 5학년부터 6학년부터 진로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고3이 되면 충분히 본인의 성향, 본인의 목표와 꿈과 실천, 자기의 적성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아이로 도와주자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 드림웨이입니다. 이것은 핀란드 에스포시가 저희 자매시인데요. 그 시에 가보니까 쇼핑센터 한 층에 상담센터가 쭉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예약제로 애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힌트를 얻었어요. 이것을 지역사회에서 도와야 한다. 학교 현장은 늘 진로부장 선생님이 계시고 상담을 늘 잘한다고 하십니다. 고3이 되고 진로를 결정할 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상담이 잘 이루어지지만 어떤 엄마는 학교를 가기가 싫습니다. 점수도 현찮고 갈 학교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돕자. 이것이 너무 소중한 가치다 생각합니다. 오산의 아이들은 반고흐의 작품을 보자. 오산의 아이들은 오페라를 감상하자. 오산의 아이들은 최고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볼쇼이 합창단의 소리를 듣자.
오산 아이들은 뮤지컬을 직접 해보고 오산 아이들은 악기 하나를 다룰 수 있게 하고 오산 아이들은 수영은 기본으로 하고 오산 아이들은 줄넘기를 늘 열심히 하고 체육을 잘하는 아이로 만들자 실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전면 실시를 하고 있고요. 학교 폭력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중학교 1학년에 민원이 발생했어요. 5학년, 6학년 하니까 중1 되더니 저를 찾아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됐는데요. 기타 계속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치기를 원하는 놈들만 중1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버스킹 문화가 만들어지고 또 축제가 이어지고 그리고 결국 소리울 도서관까지 만들어집니다. 이 화면에 보면 왼쪽 가운데가 접니다. 하얀 머리. 그 옆에는 교육부총리고요. 이렇게 내빈 앞에서 연주를 했던 오산시청의 무대는 이 아이들은 시장 앞에서 총리 앞에서 공연을 했다는 사실을 먼 훗날에 기억할까요? 잊어먹을까요? 반드시 잊어먹을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고요. 무대에 서본 아이가 무대에 서보지 않는 아이보다 훨씬 유연합니다. 훨씬 훌륭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영할 줄 아십니까? 반도 국가 중에 수영 못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북한도 알고 보니까 대동강을 건너야 초등학교 졸업장을 준다고 합니다. 수영을 해야 하고요. 축구를 하든 뭔 종목을 하든 일본 아이들은 하고 있는데 한국 아이들은 국영수만 합니다. 학원을 가야 하고요. 우리 아이들은 학원에 민원이 있을 정도로 방과 후에 체육 활동을 많이 하도록 권장하고 268개의 클럽 활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의 학교가 시청률이 가장 높았다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 때문이죠. 창사 25주년 바람의 학교 한 달 동안 연극을 통해서 아이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10년 후에 다시 모셔서 10년 후에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이 아이들은 아마 자존감 있는 아이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 뮤지컬을 주제를 주면 누구는 주인공하고 나는 주인공 안 하고 너는 감독해라. 아이들이 서로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그 가치대로 그렇게 무대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교육인가. 이것에는 지역사회가 돕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함께 볼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자님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웃으면서 편하게 보시면 되는 영상이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폐막 기자회견장입니다. Yeah,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And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그런데 이때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but Well, it's wonderful to I think see you.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Absolutely. We're one family here in this part of the 한 world. 명의 Well, 기자가 your English is better 일어섰지만 than my Mandarin also, so. 안타깝게도 한국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I think that you How about you will, held up will your my hand anyway. Korean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일이 커집니다. 한국 기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오바마가 한국 Well, 사람을 Yes, 엄청 sir. it 좋아합니다. depends on whether there's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No, no takers. No, no takers. No, no takers. Oh, this is getting 참 난감합니다. I expected. Take quick one question. 결국 from Asian 질문권은 President Obama. 중국 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게요. 저기 기사네. 다 보시고 나시니까 어떠셨어요? 한국 사람들 진짜 질문 안 한다. 뭐 그런 생각. 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면은 내가 부족하다는 거를 뭐 이렇게 남들 앞에서 드러내야 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부담. 그래서 몰라도 아는 척. 맞아. 몰라도 아는 척 앉아있고. 다른 기자들이 뭐 저런 질문을 하느냐라고 말은 안 하지만 비아냥거리거나 이렇게 눈치를 주거든요. 기자님이시라면 저 자리에서 질문을 했을 것 같으세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이렇게 그 분위기를 깨고 먼저 손을 들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텐 질문도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디까지 질문이 용인되고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 강의 끝나면 30분간 토론이고 질문이 있다던데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죠. 영어를 배워도 말 한마디 잘 못하는 영어를 배웠고, 그리고 대원외고에서 가기 시작한 아이비리그 대학들 졸업을 했나요? 75%가 다 되돌아왔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교육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인정하지요. 암기식, 또 사지선다, 오지선다 찍는 거를 어릴 적부터 했기 때문에 대학에 가면, 외국 대학에 가면 학점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는 왜 나를 주장하지 않나요? 눈치만 보고 이러한 자존감 있는 아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릴 적부터 환경이 중요한데, 아까 시장님이 100권을 읽어와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그 환경을 조성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일, 너무나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디베이트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디베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책은 당연히 읽어야죠. 문화를 만드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전 세계의 전쟁은, 대한민국의 전쟁도 유대인들이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판단하면 이라크도 치고 이란도 치고 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왜 그렇죠? 금융과 무기 산업을 유대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대통령조차도, 미국 대통령도 아마 뒤에서 유대인들이 조종할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의 가치는 뭘까요?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합니다. 정답이 없고 서로 코보고 주장하는 교육. 우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환경을 바꿔보자는 것이고 방법을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에 토론이 주제가 너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서 이 대전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전에 있는 소울브리지 국제대학과 함께 협력해서 저희가 아이들의 토론 수업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하게 전국 토론대회가 개최되고 있고요. 아주 냉정하게 저희가 심사를 하는데도 오산에 있는 학교 출신 학교가 민족사관고 애들을 물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함부로 갑자기가 아니라 어릴 적부터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고요. 입시는 걱정하지 않는 아이로 성장합니다. 여러분은 초등학교 시절에 교과서가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지역사회 바로 알기. 요즘의 교사는 내가 2년 3년마다 옮기기 때문에 내가 있는 내 학교의 지역사회를 잘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구조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지역사회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 현장을 저희가 알고 선생님과 그리고 학부모들이 지역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제대로 알아야 또 선생님도 아이들도 좋은 수업이 되고 지역사랑이 만들어져서 적어도 2년 3년이 아니라 5년을 묶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지역사회의 우리 고장 바로 알기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천들을 했고요. 눈높이 1m 20의 가치를 아동의 친화적인 정책을 펴는 것은 훌륭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일에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에 맞는 42개의 권리장전에 맞는 가치를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놀이터가 기존에서 아이들이 설계하고 아이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놀이터로 바꿔보자.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학교에 매여 있는데
5, 6학년까지 지역사회 우리 아이 우리가 키운다라는 마음으로 돌봄을 해보자. 그래서 함께 자람 센터를 만들기 시작했고 여기에 지역사회가 나섰습니다. 대통령 공약 중에 유일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가장 관심사가 있는 것이 대통령이 돌봄입니다. 이 돌봄을 시범시로 되어서 저희가 현재 15개가 만들어졌는데요. 세종시도 아마 수십 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돌봄은 우리의 아이들의 복지 문제입니다. 이것을 지역사회가 함께 돕고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간식도 지원하고 있는데 모든 지역사회가 함께 하려고 하고요. 지금 교육부에서는 내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코로나19 사태 때도 우리의 돌봄의 이 환경이 큰 도움을 실제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우리 모두 우리가 키우자라는 말의 실천에 저는 자람센터가 있을 때 4분의 교사들이 배치가 되는데요. 그 배치된 교사들과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A 아파트에서 B로 와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은 A 아파트에 사시면서 B 아파트에 와가지고 역할을 하시지만 여러분 A 아파트에서 A 아이들을 살피고 거기에 엄마 아빠들을 만나서 A 아파트에 당신이 중심이 되어서 보육을 돌봄을 실천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입니다. 그것이 우리 동네 아이 우리가 키운다, 함께 키운다는 실천이 아니겠는가. 오산시청은 세종시하고 이루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합니다. 그런데 600평의 왼쪽 면적이 있는데요. 이 면적은 이 조감도가 좀 다른데요. 그 공간을 이용해서 약 1,300평의 생태체험관을 짓고 있습니다. 옆에는 올라타기 빅트리가 있고 물놀이 시설이 있고요. 올라타면 2층으로 자연생태체험관이 유치되고요. 왜 자연생태체험관인가? 아이들에게는 어릴 적에 자연, 식물, 파충류, 조류, 동물 이런 생물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오산읍에 과거에 살았는데 이모님이 잘 살아서 이모님이 가끔 오시면 이모님 따라 방학 때 서울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4학년 때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그 당시에 창경원이었습니다. 창경원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동물들이 많더만요. 저는 호랑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1년 내내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호랑이 봤다 자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는 것과 체험하는 것은 너무나도 훌륭한 교육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자연 생태 체험 교육은 너무나도 훌륭한 가치라 시청의 공유 면적을 이용해서 민간 투자로 유치를 했는데 말이 많고 탈이 많더만요. 그러나 나쁜 짓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창의 행정이고 공공개방 청사 개방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세종시는 엄격한 훌륭한 건물이 아니라 시민들이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공공의 장으로 이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왔고요. 유럽 국가들은 쇼핑센터에 시청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시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오산에는 광장이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이 광장을 이렇게 아이들의 놀이광장으로 또 가족과 함께하는 광장으로 놀러 오는 광장으로 만드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럼 이 안에 누가 필요할까요? 조류를 가리키는 아줌마, 또 식물, 나무, 새, 동물, 수달 전문가를 평생학습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입니다. 옆에는 쓰레기 매립장이고요. 쓰레기 매립장은 공원으로 탄생했고 하수종말 처리장을 덮었습니다. 냄새가 나기 때문이죠. 250 들여서 사업이 끝났는데 이것이 3,000평의 면적이 확보돼서 경기도 오디션에 가서 1등을 해서 55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110억짜리, 128억짜리 인성 에듀타운,
아이들에게 개, 고양이, 이제 반려 시대잖아요. 이것이 교육장으로 활용돼서 지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혁신교육의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혁신교육의 이야기 속에는 제가 말씀 못 드렸지만 모든 교육과 연결하는 것이고요. 그 내용 안에는 시민이 있고 훈련된 시민이 있고 키워 성장한 시민이 있습니다. 그 시민들이 바로 교육자가 되고 또 피교육자가 되고 때로는 그러면서 성장한 수많은 시민들이 계신데 그중에 활동가란 이름으로 한국말이 뭐가 제일 잘 어울릴까요? 교수님, 교수는 아니잖아요. 강사하기 우습게 한다면서요. 그래서 활동가란 이름으로 평생교육 활동가란 이름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평생학습의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무엇이 당신의 손을 배움과 만나게 합니까? 무엇이 당신의 열정을 더 뜨겁게 합니까? 무엇이 당신을 함께하게 합니까?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 배움이 행복을 만듭니다. 묻다, 느끼다, 서로의 징검다리가 되다. 100만 가지 행복을 만납니다. 오산 백년 시민대학은 시민이 만든 이름이에요. 잘 졌죠? 잘 졌다고 해주세요. 어마어마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자존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학은 몇 군데 나와야 되는 세상에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60세 공무원 정년하고 나시면 뭐 하실 거죠? 여러분은 100살까지 살기로 되어 있는데 AI가 보니까 40년의 이야기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큰 틀에서 백년 시민대학은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런앤런이라는 찾아가는 서비스, 학습살롱, 수요에 맞는 강좌를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백화점처럼 물건을 많이 갖다 놓으니까 알아서 찾아가서 먹어라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필요로 하니 이렇게 해주세요를 맞추는 프로그램으로 가야 합니다. 오산공작소, 행정에서 모든 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일자리와 연결될 수 있다. 일본의 사쿠라시를 가보니까 6만의 인구에 매년 약 200명의 느낌표 학교, 일명 시니어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하니까 몇 명이 탄생됐어요? 졸업생이 2,000명. 평균 연령은 70세였습니다. 2,000명의 6만의 도시에서 2,000명의 시니어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시장과 행정을 합니다.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요? 동네 구석구석 모르는 게 없고 그런 가치를 보고 우리도 이제 100세 시대에 시니어 리더 양성 학교를 만들어서 대학원까지 만들어 보자. 그래서 50명, 60명씩 뽑다 보니까 이제 4기. 그래서 오산시장 이제 제가 2년밖에 못 하는데요. 앞으로 시장은 이분들과 시장 같이 하면 됩니다. 지역을 알고 지역의 전문가가 되고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전체가 학교로 만들었고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시민이 이 플랫폼 안에 들어오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교육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을 구축했습니다. 이거 돈 듭니다. 저희 거 베끼시려면 돈 주세요. 이렇게 백년시민대학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중심이 되고 그 가치는
바로 내가 만들어가는 평생학습이 돼야 한다. 아까 300명의 엄마 아빠들 시민들이 유명한 강사 앞에서 박수치고 웃고 끄덕끄덕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저희는 죄송합니다만 다 폐지시켰습니다. 그것은 평생학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텔레비에서도 유명한 강사가 강의를 하고 있고 어디에 들어가면 다 했던 버전입니다. 그런 것을 2시간, 3시간 듣기 좋은 강의라고 해서 훌륭한 강의였다라고 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찾아서 내가 중심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꿨습니다. 시민들로 바꿨습니다. 시민들을 장소만 제공되고 내가 원하면 찾아가는 런앤런 학습이 시작됐고요. 요거는 저희 브랜드입니다. 학습살롱, 말 그대로 활동가들이 시민을 만나고 그 시민들을 만난 결과를 강좌를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산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행정들은 전문성이 담보돼야 되고 결국 일자리가 필요한데 하천에 생태하천을 만드는 일에 생태활동가가 필요합니다. 물 주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반려파크를 만드는데 반려와 관련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고양이 전문가가 키워줘야 되고 개 전문가가 키워줘야 됩니다. 88개의 하천의 정원을 만들었는데 시민 정원사가 필요하고 아파트마다 시민 정원사가 키워져서 동대표 회의와 협력해서 늘 아파트를 가꾸는 사람들 시민 정원사가 육성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자리였습니다. 이렇게 나이 드신 것도 서러운데 청춘의 학교로 만들어 보니 이분들이 신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바로 시정의 중심이 돼야 하고 이분들이 재능 기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힘, 이 대학입니다. 오산시는 6개 행정동이 있는데요. 시장은 그 동에 가면 감동합니다. 또 그분들이 달려들어서 시장이 엄지척을 해서 동에 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시장님이. 왜일까요? 프로그램이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취미와 교양 강좌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즐거워합니다. 시장에 오면 그분들은 시장과 친해지고 시장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착각을 합니다. 아, 우리 시는 너무 평생학습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나요?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이라는 장은 너무나도 영역이 넓다고 느낍니다. 유럽에 가보니까 취미교양은 돈 내고 하는 것이라 별로고요. 그러지 않은 영역에서 너무나도 자세한, 너무나도 세세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천을 통해서 내가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평생학습으로 분야는 다양합니다. 동을 가능하면 주제를 전문화하는 일에 노력을 했습니다. 거점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활동가들이 평생학습관을 만들었어요. 징검다리 교실입니다. 커피숍도 되고 강의실도 되고 주민시설도 되고 학교시설도 되는 10분 거리에 교육 주제만 있으면 가까운 곳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교육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름아름 교육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공간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포탈에서 만남이 이어지고 이력 관리가 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취미교양 강좌를 포함한 평생학습 몇 퍼센트 될까요? 팀장님 질문할게요. 몇 퍼센트 될까요? 많이 높습니까? 네. 따져보면 제가 알겠지만 세종시가 30만이라고 했을 때 행정동에 와서 취미교양 건강 강좌를 듣는 사람들이
제가 느끼는 것으로는 3%에서 5%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30만 명의 5%는 몇 명이죠? 15,000명.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5,000명의 서비스를 잘하고 한다 해서 평생학습을 잘하고 있는 도시라 하면 안 된다. 시민은 35만이고 35만 명이 평생학습 장애 노출됐을 때 그것이 진정 평생학습을 잘하고 있다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나 평생학습 안에 노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갈 길이 먼 것이고요. 세대별, 나이별, 여러 직업별, 다양한 시민들에게 그 욕구를 함께 해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30년의 행정력에서 가장 소외된 층이 있어요. 어딜까요? 바로 제가 보니까 청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학교에서 그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 학원 이런 환경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데 대학 가는 순간 결혼할 때까지 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사회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나 지역사회는 더 그렇습니다. 이런 아이들 청년도 시민이다. 그들에게 지역사회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깨닫고 실천합니다. 오산에는 2개의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이 너무나도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제는 대학이 대학생만 가르치는 대학이 아니라 시민을 가르치는 대학으로 바꿔져야 합니다. 이제 학생이 없어서 대학은 문을 닫아야 하는데 그 대학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법은 안 만들면서 한탄만 하고 있어요. 오산은 법을 영역을 약간 벗어나서라도 프로그램을 함께 공유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교수들은 시민들을 가르치는데 인색하지 않고 함께 해야 되는 습관이 필요하고 이제 시작을 해야 한다. 법만 만들어지면 이제 협력을 통해서 상관학 말 그대로 상관학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한다 생각합니다. 문해교육은 모두가 하고 있죠.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열심히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평생학습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진실한 숫자를 써봤어요. 그럼 몇 퍼센트가 될까 오산시는? 20% 얘기하는데 이것조차도 진실이 아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진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미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도 닥치고 기후변화로 온 세상이 이제 올겨울에 비가 한 번도 안 오면 어떡하지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바뀌어지는 이 전 세계 문화, 사회 문화 속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얘기하고 AI를 얘기할 때 우리의 교육 현실, 우리는 어떤 입장에 있을까요? 이러한 것을 우리는 학교부터 바꿔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메이커 교육센터를 만들고 싱가포르에 가보니까 벌써 6년, 7년 전에 아이들은 드로잉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려보는 과정에서 창의가 일어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돼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릴 적부터 실천하는 일입니다. AI가 무엇이고 또 3D 프린팅이 뭔지 코딩이 무엇인지를 내가 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학교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시작했고요. 1인 1학기를 하다 보니까 소리울 도서관이라는 것이 탄생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예요. 악기를 쉴 때 빌려주고 누구나 빌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와서 녹음도 하고 공연도 하고 주말에는 늘 공연이 있어서 어릴 적부터 음악을 통해서 내가 실제 체험이 일어날 수 있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음악이 주는 교육의 효과는 신이 만든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하듯이 그러한 문화를 지역에서 만들어냈습니다. 한번 오셔서 악기 빌려주세요 하면은 빌려줄까요? 오산 시민 아니면 안 빌려줍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죠. 어떤 학교였죠?
교도소와 똑같은 설계인 학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학교는 핀란드에 있는 학교인데요. 너무나 이것을 보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둥그럴까요? 둥그런 뒤에 강의실이 있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이곳으로 쏟아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옆에는 다 테이블이 있고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흑인, 백인 아이들이 만나고 학년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었고요. 이 바닥에 있는 이곳은 점심에는 음식점이 되고 금요일 오후가 되면 무대로 바뀝니다. 하나의 공간이 학교고 그 학교의 공간 자체가 소통의 공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흑인과 백인이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문화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공간을 혁신하자. 학교 공간을 우리 새롭게 한번 만들자. 시민과 함께하자. 학부모와 함께하자. 돌봄도 우리가 한다. 아침에 9시에 학교를 가는 아이는 엄마는 7시 반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1시간 반 후에 전화가 불통납니다. 신발 신었어? 뭐 들었어? 말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에 데려다 주고 가면 됩니다. 거기에 가면 엄마들이 돌보는 돌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도서관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커뮤니티 활동이 될 수 있어서 평생학습의 장이 되는 학교.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핀란드 에스포시는 서울시가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자매시 하자고 해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하고 하자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저희가 10년 전에 이곳을 방문했고 7년 만에 이곳에 가서 우리의 변화를 설명했더니 우리한테 배울 게 있다고 하자고 하더거든요. 시장님 딸이 오산의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돌아갔지만 어쨌든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핀란드의 교육의 가치, 산관학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시부야 대학은 동경의 시부야 대학은 하드웨어 시설이 없는 최고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하드웨어가 없어서 교육이 잘 못한다는 옛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들을 보고 공간의 제한이 아니라 공간 없이도 얼마든지 평생학습의 장은 열릴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고 그런 실천들을 우리가 한 것입니다. 외국어도 다문화 가족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다보스 포럼이 세계적인 경제 화두를 결정하는 스위스의 오만 도시에서 먹고 사는 도시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포럼 한 가지인데 교육의 주제는 대한민국 교육의 화두는 오산 국제포럼에서 만들자는 희망으로 이번에 2번째 치렀습니다. 이번에 주제는 미래 교육이고 미래 교육과 관련된 내용에 그 길을 함께 가다라는 내용으로 AI가 중심이 되는 다양한 내용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외국 유네스코 평생학습 도시에는 늘 포럼이 있고 하면 오산이 늘 사례가 발표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건강 리딩 도시로 늘 저희가 포럼도 며칠 전에 했고요. 이렇게 성장을 통한 외국의 사례, 협력 교류도 우리를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국내 네트워크 사진인데요.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 기관들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은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놓지 않고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남미도 가봤거든요. 남미도 돈은 없었지만 훌륭한 지도자 밑에 훌륭한 평생학습하는 도시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빌라마리아 오른쪽 코톨라 신분이 시장인데요. 우리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비용으로 얼마나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곳곳에
독일의 16개의 도시가 왜 오산시를 찾아줬을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실천하는 활동가들의 모습이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43명을 소개할 때 그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할 때 독일의 뮌헨 대학이 최고 평생학습 잘한다고 자랑을 했는데 그런 도시들이 오산에 와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보면 결국 시민이 어떤 주제로 어떤 능력과 상관없이 중심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저희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바로 지역의 활동가들이 중심이 돼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미 51개국 223개의 도시에 저희는 2월 달에 학교가 문제가 되고 3월에 15일 날 개교가 된다고 해서 그 한 달 동안 엄청난 면 마스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47,000원짜리를 해부해서 5,000원짜리 마스크를 제작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또 참여해서 2개씩 지급을 했는데요. 그때 큰 미담이 되었는데 이게 이렇게 길어질 줄 몰라서요.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문제가 됐을지 몰라도 이렇게 순발력 있게 우리가 비대면 수업을 준비하고 응원하고 문화예술 체육의 수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은 바로 지역의 힘이었고 그 중심에는 평생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활동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의 숫자로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의 주제를 당당히 오산시가 건강과 웰빙 모두를 위한 교육의 리딩 도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코로나와 관련해서 발표를 한 사진이고요. 웹세미나에 참여를 했고 유네스코의 UIL 소장이 감사장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교육장과 함께 다양한 소개들을 함께 했고요. 얼마 전에는 그린을 주제로 하는 그린 학습 도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 시민들의 활동은 무엇이 전제로 되어야 하는가, 1004개의 정원을 만들자라는 주제가 시민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그린 평생학습 도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실천의 로드맵 자체도 평생학습의 개념에서 또 실천해서 그것을 짜고 계획해야 한다. 이것을 선포식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그린시티를 위한 일들을 시작했고요. 마침 국가에서 K-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K-뉴딜은 뭐죠? 하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기술력을 담보로 해서 경제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 그리고 기후변화 시대에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환경적인 최고의 그린 시티를 만드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섰고요. 그 두 가지의 영역의 가장 핵심은 경제 회복이고 일자리 창출이다. 그런 부분에 저희도 평생학습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2,600여 명의 일자리를 공국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바로 평생교육의 힘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또 접촉자가 발생하면 격리 조치되잖아요. 그 격리 조치에 수고가 많은 분들이 누구죠? 보건소의 직원들입니다. 보건소 직원들이 한계가 있어요. 바로 AI가 관리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생활 속에 이미 AI는 들어와 있습니다. 세종시에도 식당에 가면 로봇 식단이 왔다 갔다 하고 반찬 나르는 그런 식당이 있을 텐데요.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혁신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그 기반을 만들 것인가, 오산시는 교육 기반의 AI 특별도시를 선언했습니다. 일반고의 미래학교 고등학교를 지정해서
광운공대 로봇학과와 함께 로봇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AI 주제로 특성화고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에 졸업한 아이들은 오산시 주변에 삼성전자, LG전자가 있고 선취업 후 진학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취업이 되고 취업이 되면 AI 전문가로서 양성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산업과 안전과 보육과 환경 모든 영역에서 AI가 접목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시민이 나섰고 시민이 교육을 하고 시민이 또 피교육자가 되어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전문가가 모두이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시민들이 키워지면 학교를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모든 학교에 실제로 수업이 비대면 수업으로 이어질 때 또는 AI와 관련된 수업이 이루어질 때 평생학습에 키워진 시민들이 이 수업을 잘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컴퓨터를 제일 잘하고 핸드폰을 제일 잘 만지는 사람들이 누구죠? 아이들 플러스 20대 청년들입니다. 저희 아들이 있는데 정말 빠르더만요.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은 어쩜 그렇게 컴퓨터를 잘 작동시키고 또 핸드폰을 잘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대면 수업 현장 가보셨나요? 학교 현장을 가보십시오. 학교 현장의 평균 선생님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세종시 공무원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이죠? 45살로 할까요? 45살이라면 아무래도 꼰대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수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 여건도 좋지 않아요. 그런 학교의 어려움을 누가 도울 수 있죠? 청년 한 명이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을 잘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명이면 더 좋고요. 인력의 문제가 법의 문제가 있지만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지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키워지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청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자리와 연결해야 된다. 다양한 영역에서 AI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내야 한다 생각합니다. 메이커 교육센터로 앞에 있는 건물은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작동이 되고 있고요.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뒤에 바로 태그 캠퍼스란 이름으로 기술교육센터인데요. 청년의 창업과 창직 또 기업의 R&D 연구 기능까지 넣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최초로 서울시에 몇 개의 운영 방식이 있는데 이것을 혼합해서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핀란드 에스포시의 직업학교와 그리고 엘토 대학의 운영을 보고 힌트를 얻어서 그것을 옮겨오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구축해낼 것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특성화고 설립한 추진의 사진이고요. 앞으로 학교에는 이러한 비대면의 수업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세종시는 잘 지원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도 이러한 수업에 영향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은 당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일에 집중하고 앞으로 사실은 공간이라는 개념이 학교는 이제 액티비티를 하는 현장이고 공부는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PC방에서 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학교 가는 날이 왠지 소풍하고 즐거운 날이 되지 않을까.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학기술대, 한글과학 컴퓨터, 삼성전자 대표를 만나고 오산의 이런 노력들을 함께 해보자라는 협력 시스템을 만들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80개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래서 수업을 함께 하는데 강원학원이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로봇 학과가 있는 곳이 광운대학입니다.
함께 하고 있고요. 창덕여중은 가보셨나요? 도심 중앙에 있는데요. 아이들이 없어서 폐교를 하려고 했는데 창덕여중 출신이 대단합니다. 이분들이 데모를 해서 막았고,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이 학교를 미래 학교로 선정을 해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업을 했더만요.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잘 돼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비대면 같은 이런 위기 상황에 PC를 주고 모든 수업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별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공부했고요. 또 싱가포르에 가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NI라는 사범대학의 센터가 있는데 모든 교사들은 연수를 통해서 Thinking Drawing이 시작되는 수업을 하고 있더만요. 이분들을 모셔와서 저희가 협력하고 강의하고 하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도 이제는 큰 주제가 돼야 하고 이것은 교과에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소개한 내용에는 여러 내용들이 있고 제가 시장으로서 중요한 말씀만 좀 드렸지만 결국은 공무원이 얼마나 위대한지, 공무원이 중심에서 모든 장을 함께 했고 이끌었습니다. 여기에는 시민이 중심이 되고 그 시민은 바로 여러분들에 의해서 키워졌었고요. 그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평생학습의 도시가 되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각각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협력하고 지원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서 보이지 않는 곳의 손길이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마을교육 공동체 시대다.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 왜 그렇죠? 이제 학교의 교육은 학습만을 집중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제 그것만 갖고 안 된다. 마을이 함께 해야 한다. 다 동의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회의에서 저희와 함께 선포식 하자고 해서 하는 장면이에요. 이제는 마을이 함께 해야 되는데 마을도 함께 하면서 누가 성장하죠? 시민이 성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을과 학교가 만나서 협력을 하고 그러한 자치 교육을 통해서 교육 자치의 세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중심에서 협력할 때 우리 동네의 교육은 또 우리 지역의 교육은 경쟁력이 확보될 것이고 여기서 자란 우리 아이는 돌아와서 다시 연화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세상, 그것은 바로 최고의 가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앞으로 몇 번의 이사를 할 계획이시죠? 세종시 시험 봤더니 됐는데 갑자기 세종시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서울에 있던 내가 세종시에 왔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일반 시민에게 몇 번 이사를 하는가? 내 마음속에 고향은 있는가? 내가 출세하고 돈 많이 벌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과거에는 서울로였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시골이어도 내가 다시 출세해서 그 시골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나를 성장시켰기 때문이다. 그 성장을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성장한 나는 다시 어른이 되어서 훌륭한 인재가 되어서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만 있다면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세종시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도시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남이고 낯섭니다. 그 낯선 현장에서 우리가 마을의 힘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평생 교육의 힘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10만을 가지고 조치원이 있었나요? 그들은 원주민이고 우리는 세주민인데 원주민과 세주민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마을을 만들어 나갈 때,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아이가 있을 때 이 도시는 경제력 있는 도시고 살만한 도시고 행복한 도시가 아닐까. 부자 도시가 살만 나는 도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그렇게 부자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 시대에 보니까 사람을 우습게 보잖아요. 돈 없으면 죽는 겁니다. 4,200만 원 없으면 치료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세상보다는 고향이 있고 마음의 고향이 있고 되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는, 내 마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아파트만 기억하고 평수만 기억하는 아이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이름을 알고 역사를 알고 자원을 알고 도와주었던 엄마 아빠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통기타를 가르쳐줬던 선생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인가, 가치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는 오산시에서 10개의 권역으로 학교 중심으로, 아까 세종시장님 말씀하셨는데 학교 권역으로 마을교육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훌륭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주민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교사가 있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조직합니다. 이 조직된 힘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에서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는 중요한 아젠다가 있습니다.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시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훌륭한 가치인가, 그것을 우리는 실천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네 아이, 우리가 키운다는 자치교육의 터전을 만드는 것은 결국 제도적인 부분의 교육 자체로 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 학교와 교육, 마을이 함께 이어서 교육을 실천하는 일, 그리고 세상이 너무나도 빠른 변화 속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일, 이것은 우리가 한 명도 소외받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키는 힘, 우리의 역할은 바로 행정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고 가장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행복한 동네를 만드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을 주셨네요. 네, 시장님. 네. 네, 두 가지 질문을 올리셨더라고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청년 관계토네요. 질문하신 분이 빈 강당을 학습 장소로 1인 1학기, 다양한 학습 체험 등 오산 교육도시 오산이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제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았어요. 3선이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라고 한 것 같은데 해보니까 너무나 환경의 차이가 컸습니다. 대도시는 대도시대로, 또 시골 마을은 시골 마을대로, 군 단위대로 큰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는 지역사회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문화는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저도 이곳에 와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지역을 바꿀 수 있는 동기부여를 조금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 아이를 놓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진짜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영어 열심히 했는데 벙어리 영어, 또 국영수만 잘하면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지선다 오지선다로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깨야죠. 이 문화를 없애고 입시 지옥에서 아이들을 구제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자치교육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가 우리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굳건하게 만들면 그것이 전 흐름을 바꿔낼 수 있다 생각하고요. 이제 제가 어제도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폐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10년, 20년의 앞으로의 교육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사는 나라로, 교육에 경쟁이 있는 나라로 발전하려면 그러한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 마련,
혁신교육과 평생교육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학교교육과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으로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지역을 몰라도 되고 지역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법과 제도를 고쳐가면서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데요. 그 실천은 바로 지역의 변화부터 시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교육에 있어 교육감과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교육은 교육청에서 시는 지원하는 것이죠. 사실은 협력하는 계약서를 쓰고 협력을 하는데요. 학교 교육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교과 과정이 있고 모든 것은 학교에서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이죠. 수영은 물살 가르기로 이론만 배우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실제 수영할 수 있게 해야 하잖아요. 수영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수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영장을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일본에는 학교에 다 옥상에 있고 또 옆 건물에 수영장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없어요.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유학년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역이 준비하지 않으면 아이들 그냥 노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살피면 학교의 역할이 필요하고요. 지역사회의 역할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내면 서로 협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은 이렇게 하지만 참 힘듭니다. 한 학교의 교장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의 변화는 문이 잠겨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60여 년 동안 교육 자치가 아닌 세상에서 교육은 교육청에서 시는 행정만 하면 되니까 별개로 지내왔기 때문에 그 협력의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허물고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세종시가 아무리 학교 교육을 지원하려고 하고 예산을 많이 만들어도 돈만 주면 될 것 같지요. 돈은 들어가는데 결국 내용이 없습니다. 철학이 없어요. 그 철학의 실천은 바로 협력에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플로어에서 좀 질문해 주세요. 저 6시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5시 30분까지 해주셔도 네. 됩니다. 네. 질문 없어요? 네. 아니 네, 저희 세종시가 전국에서도 제일 젊은 도시인데요. 네. 이제 저는 세종시 토백이거든요. 근데 시골 이장을 했었는데 이게 저만 이렇게 아카데미를 거의 뭐 안 빠지고 다녀요. 근데 안타까운 게 이제 그 원도심 분들이 많은 이게 정보 교류도 안 되고 역량도 안 되고 이제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교육은 뭐 행정에서들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근데 평생 교육을 이제 오사는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성인반 기존의 그 원도심의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어떻게 그 평생 교육을 중점을 두고 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보면은 행정동이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그 보면 절묘하게 신도시에 행정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구도심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커뮤니티 공간 거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산시 같은 경우는 그런 행정의 거점이 바로 원주민들의 거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제별로 굉장히 다양하지만 배달 강자 서비스가 크게 작동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평생학습의 장이 만들어지고 그것에는 원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양성되고 배출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방식은 공무원들이 평생교육사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내가 이 부서에 오면 2년 3년 일을 할 때 예산이 주어지면 이거 괜찮대 해서 학습에 나열을 하는 식으로 서비스를 하잖아요. 거기 그 중심에는 취미 교양의 관광 강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동네에서 필요로 하는 원하는 것들을 해주는 방식으로 바꿔내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90분간 쉼없이 강연을 해주신 우리 곽상욱 오산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 218차 시는 윤대현 교수님이 현대인의 스트레스 대처법이라는 강연이 이루어지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